잠시만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만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살 이상 한국 여성 10분 중 8분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대해 남모를 수치심을 품은 채 평생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안감의 94%가 실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잘못된 정보와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100분 중 94분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스스로를 기형이라 오해하시며 수십 년의 고통 속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샤워를 마치신 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분 앞에서 불 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찜질방이나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어머님과 자매님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옆집 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 한 잔 따뜻하게 끓이시고 편히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59 되신 정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과 사별하신 지 5년째 되신 분으로 평생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시며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으시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물 한 잔 따라드리며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안심시켜드리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제 몸이 너무 흉측해서 도저히 남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왔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 15년간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단 한 번도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생긴 것 같아 수치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생전에 술에 취하신 어느 날 던지신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지가 않아? 색도 검고 모양도 이상하네. 이 한마디가 어머님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로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꼼꼼히 진찰해드린 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몸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께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외음부 모양과 색깔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쌍꺼풀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코가 오똑한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지요. 어느 누구도 쌍꺼풀이 없다고 기형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여성의 그곳에 대해서만 정답이 있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 여성의 외음부는 10분이면 10분 모두가 다른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소음순이 작은 분도 계시고 풍성한 분도 계십니다. 좌우 비대칭이신 분들이 오히려 대다수이십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번에는 색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색이 까만가요? 때가 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심지어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시거나 미백 크림을 바르셨다가 피부가 벗겨져 응급실로 달려오시기도 합니다.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식기 주변 피부는 태어날 때부터 멜라닌 세포의 밀도가 월등히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색이 짙어지는 것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사춘기 이후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색이 짙어지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평생의 마찰로 더욱 진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한번 비유해 드릴까요? 묘목일 때는 껍질이 얇고 연두빛이지만 깊이 뿌리 내린 고목이 되면 두껍고 짙은 갈색이 되죠. 그것이 그 나무가 세월을 견뎌낸 훈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색도 똑같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성의 역사이자 훈장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내 색이 짙은 것은 호르몬이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여기서 첫 번째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여성의 몸에 정상 표준은 없으며 모든 모양이 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둘째, 짙은 색깔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호르몬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새기셔도 인생이 훨씬 멋지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크게 놀라실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오신 청결 상식이 사실은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욕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향기 나는 여성 청결제나 알칼리성 비누가 놓여있지 않으십니까? 샤워하실 때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안쪽까지 꼼꼼히 닦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냄새가 신경 쓰이셔서 샤워기 물줄기를 안쪽까지 강하게 틀어 닦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완벽한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춘 신비로운 생태계입니다. 핵심은 pH 균형입니다. 건강한 질 내부는 pH 3.8에서 4.5 사이의 약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약산성은 자연이 주신 강력한 천연 살균제입니다. 대상균이나 곰팡이 같은 유해균은 이 산성 환경에서 단 1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성 환경을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락토바실러스라 불리는 유익균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젖산을 만들어 산성 보호막을 형성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병입니다. 그런데 알칼리성 비누로 안쪽까지 박박 씻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중화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성이 되어버리죠. 비누 거품이 닿는 순간 산성 보호막이 무너지고 락토바실러스가 전멸합니다. 그 빈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유해균이 차지하면 그때부터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 노란 분비물이 늘고 참기 힘든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냄새를 없애려 열심히 씻으실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제 진료실 만성질염 환자 90%가 바로 이런 경우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흐르는 맹물, 이것이 최고의 세정제입니다. 비누는 겨드랑이나 발에만 사용하시고 그 소중한 부위는 오직 맹물로 손바닥을 이용해 겉면만 부드럽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 안쪽까지 닦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서 오신 68 되신 영숙 어머님께서는 30년 가까이 만성질염으로 전국 유명 병원을 다 다니셨지만 낫질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원장님, 저는 하루에 3번도 씻고 4번도 씻습니다. 청결제도 쓰고 좌욕도 2번씩 하는데 왜 이러는지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이미 원인을 알았습니다. 너무 씻어서 병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만 제 말을 따라주시라고 했습니다. 세정제 다 치우시고 좌욕도 중단하시고 오직 샤워하실 때 흐르는 물로 한 번만 헹구시라고요. 한 달 뒤 어머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냄새와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안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씻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리는 과정입니다. 수건으로 박박 비비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십시오. 그 부위의 피부는 몸에서 가장 얇고 연약합니다.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은 부드러운 복숭아 껍질을 철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1분 정도 쏘여주십시오. 따뜻한 바람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찬바람이어야 합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므로 포송하게 말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질염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속옷과 통풍입니다. 꽉 끼는 합성섬유 속옷은 마치 색은 배양기 안에 내 몸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100% 순면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성질염 환자분들께 드리는 기적의 처방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바로 주무실 때 속옷을 벗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7시간만큼은 완벽한 공기와 자유를 주시라는 뜻입니다. 헐렁한 잠옷만 입으시고 속옷은 벗고 주무셔 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셔도 만성적인 가려움이 씻은 듯 사라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복습입니다.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비누 대신 맹물로만 겉면을 헹구실 것. 둘째, 수건으로 비비지 마시고 톡톡 두드린 뒤 찬바람으로 말리실 것. 셋째, 순면 속옷을 입으시고 주무실 때는 벗고 주무실 것.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특히 50살 이상 중년 여성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갱년기와 폐경 이후에 찾아오는 몸의 변화,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머님께서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 관계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부끄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폐경을 지나신 여성 절반 이상이 겪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의학적으로 위축성 질염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소는 평생 에스트로겐이라는 소중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질 점막을 촉촉하고 두껍게 유지해주는 수호 천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 질 점막이 얇아지고 둔비액이 말라버립니다. 마치 한여름 떼약볕에 오래 두어 갈라진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가지시면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이 건조하시면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눈이 건조하시면 인공 눈물을 넣으시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부위에 대해서만 부끄럽다고 참으셔야 합니까? 3번째 환자분, 63 되신 미자 어머님께서는 재혼하신 지 3년 되신 분이셨는데 잠자리가 너무 아파 매번 피하게 되시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계신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저는 2가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수용성 윤활제 사용법과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제였습니다. 2달 후 어머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오셔서 원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가지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활제는 약국에서 반드시 수용성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집에 있는 베이비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기름 성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은 질 내부에서 씻겨나가지 않고 남아 세균 감염을 일으킵니다. 글리세린과 파라벤이 없는 순한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시고 관계 전에 충분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뻑뻑한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번째,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제입니다. 호르몬이라 하면 유방암 걱정부터 하시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질 내부에만 바르거나 넣는 크림이나 정제 형태입니다. 이 국소 제제는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이 극히 미미해서 전신 영향이 거의 없음이 수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오직 그 부위 점막에만 작용해 마른 논에 물을 대듯이 조직을 촉촉하게 되살려줍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70이 넘으셔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20살 못지않은 건강한 점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은 10분 중 1분이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엉덩이나 배에 힘을 주시는데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소변을 보시다 중간에 딱 끊을 때 안쪽 근육이 조여지는 그 느낌.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가 나오려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꾹 참는 그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겉에서는 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몸속 깊은 곳에서만 조여져야 합니다. 5초 동안 지그시 조이시고 5초 동안 천천히 이완시켜 주십시오. 한 번에 10번씩 하루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설거지 하실 때도 텔레비전 보실 때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재채기 할 때 새던 소변이 멎고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며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회춘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의학적 말씀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진심 어린 대화와 마음의 치유입니다. 아까 정자 어머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저와 긴 상담 후 어머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을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하셨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몇 달 뒤 오셨을 때 표정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모릅니다. 동네 목욕탕도 다시 가시고 찜질방에서 친구분들과 수다 떠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 몸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을 견디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내의 몸은 숭고한 성전이자 역사책입니다. 색이 변하고 주름이 생겼다고 무심코라도 상처되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닌 남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한마디를 매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변하시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샤워를 마치시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보십시오. 고생 많았다, 내 몸아.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이 모진 세상 버티느라 정말 수고했다.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실 때 비로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몸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사랑하지 않는 집은 폐가가 되지만 아끼고 닦는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윤이 나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복습입니다.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 둘째, 수용성 윤활제와 국소 호르몬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 셋째, 정확한 케겔 운동으로 몸을 스스로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고생했다, 아름답다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 밤부터 속옷을 벗고 주무시는 것을 한 주만 시도해 보십시오. 셋째, 내일 샤워부터 그 부위에는 맹물만 사용해 주십시오. 넷째, 남편분과 오늘 저녁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말 한마디를 나눠보십시오. 다섯째, 주변에 같은 고민을 앓으시는 자매나 친구나 따님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제가 29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과 치유를 지켜보며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든다고 시드는 꽃이 아닙니다.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영원히 피어있는 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충분히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동안 혼자 앓으셨던 가슴의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항상 몸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은 더욱 따뜻하게 챙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십시오.